안녕하세요. 로고스에서 배명고 화학 강의하고 있는 석진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번 26년 배명고 내신 화학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고스에서 배명고 화학 강의하고 있는 석진호입니다. 자, 26년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화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 배명고에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화학을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하면 저는 이제 화학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대학원은 이제 공통과학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로고스 학원과 여러 학원들 그리고 밀크티 고등 온라인에서 통합과학과 화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고교학점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첫 번째로 이제 해당하는 대상자죠. 자, 그래서 고교학점제 이과 계열과 이제 문과 계열에서 대학들에서 필수 선택 교과라고 지정을 해준 과목들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웃기잖아요. 필수인데 선택이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그죠? 자, 결론은 뭐예요? 필수다. 그래서 이과 계열에서는 화학이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과 계열의 전공과들, 전공들 중에서 건축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모두 다 이 화학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신에서 우리가 이 화학 과목을 선택하고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왼쪽에 있는 게 화학 원 과목의 단원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번에 새롭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화학 체계 단원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로 보시면 되는데 1단원과 4단원, 화학 공부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가장 어려운 단원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거는 1단원입니다. 네. 근데 이게 화학에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도 일반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이과 계열에서는 대부분 필수 교양으로 듣게 되는데 그때에도 1단원이 몰이에요. 그 정도로 화학에서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들, 특히 1단원과 4단원은 여태까지 화학책에서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교과서가 아무리 바뀌어도 빠져본 적이 없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단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 변화가 없다가 포인트입니다. 네. 웃어서 미안해요. 슬픈 얘기인데. 자, 그래서 1단원의 기존에 있던 몰에 관련된 개념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1단원에 원래 몰롱도라고 하는 단원이 있었는데 그게 4단원으로 자리만 옮겼다.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단원 내용 기존에 있던 원자의 세계는 완전히 빠졌습니다. 완전히 빠지고 기존에 3단원에 있던 내용이 새롭게 2단원으로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도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한테 좀 좋은 소식은 원래 있던 내용보다는 조금 내용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내용이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개념은 그대로다. 자, 그리고 3단원이 이제 추가되었는데 새롭게 추가된 3단원은 원래 화학2에 있던 단원입니다. 근데 원래 화학2에 있던 단원에서 내려오면서 또 일부분은 조금 제외하고 내용이 내려왔고요. 기본적인 개념은 크게 어렵진 않은 단원이지만 원래 화학2에서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됐던 단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살짝 계산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 고난이도 문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단원인데요. 4단원에서는 이제 좀 희소식 하나, 산화환원 반응과 그 다음에 화학 반응에서의 열출입 단원은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4단원은 중화 반응이 끝이에요. 그래서 4단원이 몰롱도와 그 다음에 pH, pOH 그리고 중화 반응까지 해서 총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큰 변화는 사실 없는 거죠. 큰 변화는 뭐에 대한 얘기야? 1단원과 4단원에서의 양적 관계,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한 변화는 없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있던 킬러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이 말밖에 아직 선생님이 가장 가슴에 팍 꽂히는 단어를 못 찾은 것 같아요. 이 말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킬러 단원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화학2에 있던 화학평형 단원이 추가되었다라고 하는 특징.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원래 여러분들 선배들까지는 학교에서 이 화학책을
4번에 걸친 시험으로 나눠서 봤어요.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화학책을 1년이 아닌 한 학기에 배우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예상 범위는 1학기 중간고사 2단원까지, 1학기 기말고사 3, 4단원. 그래서 2단원씩 시험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개념 위주의 단원과 계산 위주의 단원이 골고루 섞인 시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2학기 때 우리는 뭘 하냐? 2학기 때는 물질과 에너지라고 하는 새로운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이 물질과 에너지, 배명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배명고도 이 물질과 에너지를 그대로 진행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 화학책이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죠. 화학반응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게 3학년 1학기 때 연계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학기 때는 화학, 2학기 때는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3학년이 되어서 나머지 화학책 하나 더까지 배운다. 자, 그럼 이 물질과 에너지는 그럼 어디서 온 거냐? 이 물질과 에너지라고 하는 책은 원래 화투책에 있던 거. 그래서 화학2 책에 있던 내용이 둘로 나눠지면서 물질과 에너지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될 화학 반응에 대한 교과서로 나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당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핵심은 이 화학을 우리가 한 학기 만에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준비를 했는데 먼저 이게 모의고사 문제예요. 우리 학교에서 보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모의고사의 변형 문제들이 출제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 여태까지 수능에서 정형화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즉 고등학교 3학년 때에도 이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똑같이 공부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나 자료가 많아요. 데이터가 너무나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변형 문제들이 학교에서 출제가 되게 되고요. 실제로 배명고에서도 수능 특강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것입니다. 기존에 작년까지도 그랬어요. 물론 선생님이 어느 정도 얘기는 해주세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 나올 거야 라고 얘기는 해주십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 그렇다고 해서 다 나오느냐?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들과 그 다음에 수능 특강 문제들, 즉 쉽게 얘기해서 3학년들이 풀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내신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양적 관계, 특히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문제를 얼마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느냐가 될 것인데, 그거에 대한 예시로 지금 선생님이 자료를 준비한 거예요. 이게 지금 화학 반응식에서의 양적 관계 문제이고요. 두 번째 페이지가 그에 대한 해설입니다. 글씨가 좀 작아졌죠? 이유는 뭘까요? 이게 훨씬 더 사실 긴 내용인데 선생님이 여기 PPT에 넣느라 줄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실제 해설지에 써 있는 내용은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끝에 답이 5, 2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자, 근데 선생님이랑 공부한 친구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선생님이 실제로 이 문제를 질문한 친구한테 보내준 영상, 사진 캡처본이에요. 네. 지금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나 길게 풀어야 되는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다고? 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도 할 수 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먼저 문제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도 풀이는 여기가 끝이고요. 여기는 문제를 그대로 쓴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문제 구조를 해석하는 과정을 선생님이 지금 필기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자료에 대한 정확한 해석, 그리고 이 구조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계산 과정이 길어지면 결국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계산 방법들이 익숙해질 수 있게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개념이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모의고사 기출과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의 변형 문제가 출제되게 된다. 줄을 이루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교과서 전체 단원에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이 문제 형식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문제 유형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효율적인 풀이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신 문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인 풀이법을 완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단계가 좀 많아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셔야 될 게 많습니다. 약간 통합과학 때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화학의 세계관을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여태까지는 어떤 단어가 있으면은 그것을 문장형으로 서술했거든요. 예를 들면 질량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질량은 중력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가지는 고유한 양, 또는 실제로 존재하는 물체가 가지는 고유한 양,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질량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양적 관계를 생각해야 되고, 양적 관계를 생각한 걸 가지고 숫자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었던, 여태까지는 그렇게 정리해 왔던 거를 이제는 여러 단계를 통해서 결국은 계산을 통해서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계관을 받아들이시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말뜻으로 여태까지 생각했다면, 이게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화학에서 적용이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선생님이 화학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세계관이 준비가 됐으면 문제풀이에 적용을 해봐야겠죠. 근데 그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것도 문제에 단순하게 적용해 보는 것도 있지만 문제 유형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구나,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가 되셔야 되는데, 이게 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개념이 문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반복적인 체화가 먼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유형에 따른 연습까지 추가로 할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시험기간 임박해서 이제 실전 유형, 그래서 우리 배명고에 나오는 문제 유형에 맞춘 연습들까지 해서 시험기간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명고와 우선 교과서는 미래행 교과서를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 수행평가는 40%, 지필고사가 6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보다는 이제 지필고사, 시험에서의 비율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험 문제는, 서답형은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서 선생님이 써놨는데, 여태까지는 대부분 선택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택형으로 25문항에서 28문항 정도가 나온다. 근데 이거는 그때그때 다 바뀌기 때문에 서답형도 나올 수 있다.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해 주시는지를 수업 시간에 꼭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험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시간. 자, 그래서 한 선생님께서 이번에 수업을 아마 진행하시게 될 거고요. 작년 기준으로 선생님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고3 문제의 변형,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도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고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변형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계산 과정에서의 시간 압박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굉장히 잘하는 선배들도 결국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끝까지 풀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선배들이 이제 점수가 아주 낮게 나온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푼 문제는 다 맞았을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선생님이 중상이라고 시험 난이도를 잡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시간만 있으면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99%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우리한테 주어진 그 50분의 시험 시간 동안에 그거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다. 자, 그러니까 시간 압박을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문제 푸는 습관이나 문제 푸는 과정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고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은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게,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체크가 되셔야 되고요. 그 어려운 문제들도 효율적인 문제풀이법을 적용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속도와 정확성 두 가지를 모두 다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화학 공부에 조금 시간을 투자를 해주셔야 된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학에서의 세계관, 계속 강조해서 몇 번을 넣고 있죠. 확립이 정확하게 되셔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개념이 정확하게 준비가 돼야 된다. 이고요. 그 준비한 개념을 통해서 기본적인 유형에다가 연습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해서 쉬운 문제들은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연습 먼저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에 대한 문제풀이 과정들이 준비가 된 상태, 효율적인 풀이법을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고난이도 유형을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면서 고난이도 유형이 나왔을 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학습 방법이라고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화학 개념을 할 때, 특히 양적 개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고 내가 배운 개념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게 많아요. 근데 자꾸 개념을 이용을 하려고 연습을 하셔야 빨라지고 정확해지는 겁니다. 즉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을 자꾸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올바른 학습 방법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풀이 방법을 연습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문제 풀라고 선생님이 드려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위에 있는 자료들 있죠. 지금 양적 관계 문제. 그리고 나서 기억 하나 읽고 위에서 맞춰서 풀고 기억 하나 동그라미. 니은 보고 또 위에서 해가지고 X. 디귿 보고 위에서 해가지고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문제풀이법은 지향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은 어떻게 푸냐면 기억, 니은, 디귿을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푸냐? 여기 문제 번호 붙어있는 데를 발문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여기 괄호치고 나와 있는 단, 여기를 선생님은 단조건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이용해서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석하시는 거예요. 양적 관계든 암기 파트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건들을 먼저 보시는 게 첫 번째고요. 1번, 2번. 마지막에 3번으로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서술이 되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양적 관계 문제니까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계산이 끝까지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계산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안에 내가 여기에 서술해 놓은 거 안에 기억, 니은, 디귿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걸 보여드리면 1번 풀고 하고 여기 문제 발문, 단조건 하고 여기 있는 거에서 양적 관계 계산을 쓰든가 아니면 여기 안에다 계산 과정을 써서 정리가 되든가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억, 여기 있네, 기억, 니은, 여기 있네, 디귿, 끝. 이렇게 해결하는 연습을 자꾸 많이 하시는 것이 좋다. 즉 밑에 있는 보기는 계속해서 바뀔 수 있지만 문제 유형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내가 푼 과정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연습하실 때 문제풀이 과정을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 내가 배운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 그리고 그 적용을 통해서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연습이 돼야 그 해결한 과정을 통해서 기억, 니은, 디귿은 그냥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문제풀이 방법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돼서 문제의 구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시간은 알아서 줄어들게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해됐죠? 물론 시간 단축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것도 선생님이 알려드릴 거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게 준비가 돼야 이게 효과를 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배명과학교에서 추가로 주는 숙제나 이런 자료들 그리고 실전 유형에 대한 연습을 통해서 시험 대비가 마무리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고난도 실전 유형과 실전 유형들에 대한 문제풀이 과정들 적용을 할 거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예상 진도는 1, 2단원을 시험 범위 예상 범위로 잡아서 계획을 잡아놨고요. 그래서 개념을 최대한 빠르게 나가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시험기간 임박해서는 핵심적인 문제와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문제풀이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 수업마다 테스트를 볼 거고요. 그리고 과제는 항상 누적되는 단원으로 테스트도 누적되는 단원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지지지난주에 배웠던 모든 내용들이 과제와 테스트로 모두 우리가 해야 되는 범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개념 완성을 통해서 하고 그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 그리고 실전 유형들을 판단하는 연습을 통해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테스트 결과와 그 다음에 과제 수행도는 당연히 부모님께 문자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은 매 수업 전후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우리 수업이 이제 토요일 점심시간인데 그래서 끝나고 나서 1시간 정도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또 평일에 클리닉을 진행할 겁니다. 자, 그래서 평일 클리닉은 클리닉 자체는 시험에 통과한 친구들은 선택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친구들은 필수 참석하는 거를 한다. 필수 참석을 의무로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클리닉에서 가장 첫 번째로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구술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한테 직접 하는 연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왜 이걸 선생님이 하느냐?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할 때 우리의 가장 큰 주적은 귀찮음이에요. 암기를 할 때 우리가 눈으로만 책을 보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손으로 쓰면 귀찮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귀찮음이 생각보다 우리 공부에서 되게 나쁜 습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표현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 밖으로 이 배운 내용들을 자꾸 꺼내 봐야 되는데 꺼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학원에 오는 이유는, 선생님과 현장 수업을 듣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이 화학을 통한 대화를 하러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 정말 좋은 효과를 준다라고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보는 것과는 완전 다른 특징은 현장 강의는 그거 하나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표현해 볼 수 있고, 그게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틀리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목적은 뭐 때문이죠? 내가 모르는 거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모르는 거를 찾고 그 모르는 거를 채워나가는 시간을 갖는 게 시험 대비입니다. 아는 거를 굳이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이해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를 판단을 해보려면 여러분들이 밖으로 꺼내서 표현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느낌과 정확하게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느낌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 표현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술 테스트를 진행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구술 테스트와 그 다음에 개별적인 대화를 통해서 실제 시험에서 개별적으로 맞춘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소정의 선물을 또 준비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수업은 토요일 이제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3월 7일에 개강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물론 선생님이 이제 배명고는 아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혹시 모르는 친구들, 선생님 이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고요. 선생님도 이제 남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남자들만 많다 보니까 말투가 좀 이제 좀 틱틱거리고 약간 센데, 실제로는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모든 책 표지에 항상 질문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선생님 연락처와 함께 적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신다면 선생님이 그 노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많은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선생님과 함께 노력해 볼 수 있게 학원에서 함께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